후보님, 요즘에 우리 250만 보험가족, 또 국가유공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혹시 보험 대상자들의 커뮤니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네, 알고 이거 있습니다. 보면, 내용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으로 통과시킨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이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을 시 이른바 가짜유공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가 식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죠?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013년 민주화 운동 관련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시작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 집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서울의 봄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척결하는 하나회를 척결한 데가 바로 김영삼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한 부분, 그리고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일의 사건,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난민전 사건, 또 무고한 민간인 프락치로 몰아서 강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다 포함됐어요. 심지어는 반미자주, 조국 통일, 군자주화를 위해 투신 자살한 경우도 있고, 학생 활동 중에 전립선 암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위장 전입 중에 공작물에 의해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별도 심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과한다는데, 이 가짜 유공자들을 제외시키려면은 민주화 운동의 기한 정도나 사망, 부상과 연관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보자는 이런 가짜 유공자들이 과연 향후 심사 절차를 통해서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이 민주유공자 법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계속하시면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이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아마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는 이미 예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혜원 부친 같은 사람이 유공자가 되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민주유공자로 선정되고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주유공자법은 지금 보훈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다 얘기합니다. 보훈의 정치화. 그럼에도 이 가짜 민주화 유공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가짜 누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진짜 무엇이 가짜 누수이고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 국가 유공자나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부는 보훈부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저도 직을 임명받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 이전에 그러한 기준의 모호성이라든지 국민적인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선 충분히 토론을 거치시고 법령으로 해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민주유공자법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선열에 대해서는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이 절차가 소위에서도 두 번인가 세 번 올라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것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겁니다. 전체회에서도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올라온 겁니다. 이는 다른 법은 그럴 수도 있어요. 각 정당의 이익에 따라서. 그 민주유공자법을 감히 하는데